이어서 조작적 조건 형성에 대한 반사적 반응을 조건 형성시키려고 하면, 조작적 조건 형성은 임의의 어떤 반응이라도 조건 형성시키게 됩니다. 조작적 조건 형성은 스키너의 상자로 알려진 유명한 실험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지를 상자 안에 넣어두는데 그 상자에서 지렛대가 있어서 그것을 누르면 먹을 것이 나오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지는 상자 안을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그 지렛대를 누르고 먹을 것이 나와서 먹게 됩니다. 지렛대를 눌러 먹이를 먹은 경험 이후 지는 더 자주 지렛대를 누르게 되고, 이 행동은 조건 형성이 되게 됩니다. 즉, 지렛대를 누르는 행동이 학습된 것이지요. 이는 어떤 행동 뒤에 받는 후속 자극, 그 자극에 따라서 그 행동이 강화되거나 약화된다는 조작적 조건 형성의 원리를 보여주게 됩니다. 어떤 행동 뒤에 보상을 주거나 혐오 자극을 제거하면 그 행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반대로 어떤 행동 뒤에 보상이 줄어들거나 혐오 자극이 주어지면 그 행동이 일어날 가능성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 원리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반응에 대한 후속 자극에 대한 영향은 우리 교재 143페이지에 나와 있는 반응과 행동, 이 반응과 행동은 후속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반응, 쥐가 지렛대를 누르는 반응은 왜 일어날까? 우연히 일어났을까? 이런 것들은 우연히 한 행동이 후속 자극을 받게 되어서 그 행동을 학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연히 한 행동이 특정 상황에서 후속 자극을 받게 되면 그 행동은 특정 상황에서 더 자주 일어나게 되고, 예를 들면 손님이 방문하기만 하면 엄마에게 칭얼대고 조르는 아이가 있다고 했을 때, 이 아이는 왜 손님 없을 때는 조르지 않다가도 손님이 오면 요구를 하며 조를까? 이 아이는 언젠가 손님이 왔을 때 엄마에게 요구했던 것이 쉽게 받아들여진 경험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손님이 온 상황에서 요구를 하면 잘 들어준다는 것을 학습하게 되고, 이 아이에게 손님은 조르는 행동을 유발시키는 사전 자극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 아이가 특히 어떤 상황에서 칭얼대는가 세심히 관찰해 보면 칭얼대는 행동을 더 잘 다룰 수 있게 됩니다. 즉,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지 사전 상황을 알게 되면 사전 상황을 조절하기만 해도 반응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렸을 때 이런 경험이 없으셨나요? 저는 있어요. 엄마한테 100원만 하고 있을 때, 제가 어렸을 때는 떡볶이는 50원, 20원에 사 먹을 수 있었던 시절이었고, 그래서 100원이라는 돈은 굉장히 큰 1000원 단위로 기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어렸을 때. 그래서 손님이 오면 엄마한테 100원만 달라고 하면 어머니가 그 주머니에서 쉽게 동전을 주셨고, 그래서 저는 간식을 사 먹을 수 있는 기회를 빨리 획득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엄마가 손님이 오면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을 엄마도 학습하게 되니까 나중에 이 사전 자극에 대한 부분을 이미 차단하시기를 시작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손님이 가시고 그에 대한 응징을 굉장히 많이 피드백을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선행 자극, 그 다음에 반응, 후속 자극, 이렇게 표를 이제는 정리를 하였고, 강화는 어떤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것, 즉 행동을 많이 하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행동을 증가시키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고, 하나는 어떤 행동 뒤에 긍정적이고 좋은 결과를 경험하여서 그 행동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부정적이고 혐오적인 결과를 피하기 위하여 어떤 행동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전자를 정적 강화, 후자를 부적 강화라고 합니다. 정적 강화는 어떤 행동 뒤에 긍정적인 결과를 경험하여 행동이 증가하는 것을 정적 강화라고 합니다. 음식, 돈, 칭찬 등이 긍정적인 강화의 예입니다. 어떤 행동 뒤에 긍정적인 강화를 제공하면 그 행동이 증가하게 되고, 아동은 정적 강화로 바람직한 행동을 학습하기도 하지만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학습하게 됩니다. 아동이 때를 쓸 때 부모의 아동의 요구를 들어주게 되면 아동의 때를 부리는 행동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의 강화의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적 강화는 혐오적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을 부적 강화라고 하는데요. 엄마의 잔소리를 피하기 위해서 엄마가 요구한 행동을 많이 수행하게 되는 것이나, 혹은 교통법규에 걸려서 벌금을 물지 않기 위해 교통법규를 지키는 행동이 증가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엄마의 잔소리, 벌금과 같은 혐오적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 바람직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혐오적 결과를 피하기 위해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학습하기도 하는데요. 엄마의 잔소리를 피하기 위해 엄마와 함께 있는 자리를 피하는 것은 혐오적 결과를 피하기 위한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 증가하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동의 감소, 벌과 소고가 있는데요. 강화가 어떤 행동을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하면 벌과 소고는 어떤 행동을 감소시키는 원리입니다. 벌은 어떤 행동 뒤에 혐오 자극이 주어져 그 행동이 감소되는 원리입니다. 벌을 부적 강화와 혼돈하지 않아야 하는데요. 부적 강화는 부정적이고 혐오적인 자극을 피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벌은 혐오적인 자극을 피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 때를 쓰는 유아에게 때를 쓰지 않도록 야단을 치는 것은 벌을 주는 것인데요. 그에 비해 유아가 심하게 때를 쓰고 엄마가 야단을 치는 것을 중단하게 된다면 때 쓰는 행동은 엄마의 야단, 혐오적인 자극을 피할 수 있어서 부적으로 강화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벌은 될 수 있으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현장에서 이제 벌이라는 건 많이 없어져 버린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저는 손 들고 있는 것도 제가 현장에 있었을 때 벽을 보게 한다거나 이런 것도 이 행동주의 이론에서 배워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게 한다거나 이런 부분으로 해도 되는 부분이 인식이 되었다면, 지금은 밖에 나가 있으라고 한다거나 벽을 보게 한다거나 아동을 존중하지 않은 사례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런 행동들은 이제 교육 현장에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벌은 특정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부과하는 것인데요. 벌이 성공적으로 효과를 발휘하여 그 행동을 하지 않게 될 수 있으나 그 행동 대신 다른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할 수는 있으나 그 대신 해야 할 행동은 알려주지 못합니다. 벌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벌과 부정적 느낌이 연합되어 벌 주는 사람에게 부정적 느낌을 갖도록 고전적으로 조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떼쓰지 못하도록 엄마가 혼을 내면 유아는 엄마에게 무섭고 싫은 느낌을 갖게 됩니다. 벌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혐오적인 것으로 제공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긍정적인 것을 빼앗는 것입니다. 전자의 예는 숙제를 하지 않은 아동에게 화장실 청소를 하도록 하는 것이며, 후자의 예는
숙제하지 않은 아동이 즐거운 놀이 시간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속어는 이미 강화받아 학습된 행동을 강화해 주지 않음으로써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소거시키기 위해서 그 행동 뒤에 어떠한 결과가 있어 왔는지 관찰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 어떤 강화로 인해 학습되고 지속되었는지 알아야 그 행동을 소거시키기 위해 지금까지 주어진 강화를 주지 않음으로써 그 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겠죠. 예를 들어서 엄마와 함께 시장을 갔을 때 때를 써서 장난감을 살 수 있었던 요한은 때를 씀으로써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을 학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트에 가서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놀잇감 파트에서 들어 누워서 사달라고 떼쓰는 아이들을 광고라든지 드라마를 통해서 또 이렇게 한 번씩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을 텐데요. 이 경우에 때를 쓰면서 장난감을 사달라고 하는 유아에게 사주지 않으면, 즉 강화를 해주지 않으면 떼쓰며 사달라는 행동이 감소될 것이고, 결국에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 소구가 됩니다. 사주지 않아야 되는 거, 거기서 이제 시끄럽고 부끄러우니까 부모들이 사줘버리는 그런 게 있겠죠. 강화 계획은 강화가 효과가 있으려면 행동 뒤에 즉각적으로 매번 강화해야 합니다. 즉 연속적으로 강화해 주어야 학습에 효과가 있게 되는데요. 어떤 행동 뒤에 즉각적으로 매번 긍정적 강화인을 받거나 혐오적 자극을 피할 수 있으면 그 행동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그렇게 즉각적으로 매번 강화할 수는 없겠죠. 점차 강화를 간헐적으로 조정해서 주어야 하는데요. 이처럼 조작적 조건 형성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특정 행동이나 반응을 형성하기 위해 강화를 언제, 어떻게, 어떤 비율로 강화할지 결정하는 것을 강화 계획이라고 합니다. 강화의 종류는 연속적 강화 계획과 간헐적 강화 계획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강화를 연속적으로 하다가 간헐적으로 바꾸는 것은 언제까지나 연속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강화의 효과도 떨어진다는 점에 근거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간헐적으로 강화받는 행동이 더 강하게 학습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영화를 감명 깊게 본 적이 있을 때 그러한 감명을 더 자주 경험하고자 영화를 보러 가게 됩니다. 그러나 영화를 볼 때마다 매번 감명을 받는 경우보다 가끔씩 감명 깊은 영화를 보게 될 때 더 자주 극장을 찾게 되겠죠. 어떤 감동적인 영화를 접하게 될지 알 수 없으나 감동을 경험하고 싶어서 극장을 가는 것입니다. 강화 계획에는 바람직한 행동의 수에 근거한 고정 비율 계획과 변동 비율 계획이라는 게 있는데요. 고정 비율 계획은 일정한 횟수의 바람직한 행동을 한 후에 강화하는 것이고, 변동 비율 계획은 불규칙하게 강화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끼 식사에서 일정한 양의 야채를 먹는 행동을 학습시키려고 하는 경우 식사 시간에 배당된 야채를 먹을 때마다 즉각 강화하는 것을 연속 강화입니다. 야채 먹는 습관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연속 강화에서 간헐 강화로 바꾸게 되고요. 야채를 먹는 습관, 야채를 먹는 식사를 3번 한 후 강화하는 것이 고정 비율 강화라고 합니다. 어떤 때는 야채를 다 먹은 직후에, 또 어떤 때는 야채 먹는 식사를 5번 한 후에 강화해 주는 것을 변동 비율 강화라고 합니다. 바람직한 행동을 일정한 시간마다 강화하는 것을
고정간격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일정 시간 간격 없이 무선으로 강화하는 것을 변동간격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매일 야채를 먹는 행동을 학습시키려 할 때 매일 강화를 주는 것이 연속 강화입니다. 사흘마다 강화 주는 것이 고정간격 강화이며 어떤 때는 이틀 만에 또 어떤 때는 닷새 만에 강화를 주는 것이 변동간격 강화입니다. 사회학습 이론은 반듀라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반듀라의 행동의 학습이 후속 자극으로 강화를 받는 과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스키너의 견해와 동의하지만 모든 종류의 행동이 직접 경험하는 강화에 의해서만 학습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하기만 해도 그 행동을 학습한다고 보았습니다. 반듀라는 특히 아동의 공격성이 관찰을 통해 학습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는데요. 공격적인 장면을 관찰한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공격적인 행동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러한 그의 연구는 텔레비전이나 영상 매체가 우리 자신과 아동들의 행동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일깨워주게 됩니다. 관찰 학습의 과정을 먼저 모델의 주의를 기울이고 관찰 학습을 위해서 모델의 주의를 기울여 관찰하는 것이 가장 먼저 일어나야 하겠지요. 두 번째, 모델의 행동을 어떤 형태로든 기억하게 됩니다. 모델의 행동을 시각적 이미지로 기억할 수 있고 언어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기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시각적 영상만으로 기억하는 것보다 언어적 설명을 함께하며 모방을 정교화할 수 있습니다. 모델의 행동을 언어적으로 묘사하여 모방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억한 모델의 행동을 재현하는 것인데요. 모델의 행동을 기억했다고 해서 그것을 반드시 재현하지는 않습니다. 네 번째, 모델의 행동을 수행할 것인가 아닌가는 동기와 가정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동기와 가정은 다음 세 가지 강화에 의해서 달라지는데요. 이 세 가지는 직접적 강화, 또 대리 강화, 또 자기 강화.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직접 강화는 과거에 모델이 보였던 것과 비슷한 행동을 했을 때 자신이 직접 받았던 강화입니다. 만일 그 행동을 했을 때 긍정적 강화를 받았다면 모방하려 하는 그런 부분만 하려 했겠지만 처벌을 받았던 기억이 있다면 모방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리 강화는 모델이 행동한 후에 받은 결과, 모델이 받은 강화입니다. 모델이 그 행동을 한 후 긍정적 강화를 받았다면 모방을 할 것이나 처벌을 받았다면 모방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 강화는 자신의 행동에 스스로 내리는 평가인데요. 자신의 내적 기준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그 스스로에게 보상과 처벌을 줍니다. 모델의 행동이 자신의 내적 기준에 비추어 보상을 줄 만하면 모방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모방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 강화의 수준을 직접 받았던 보상과 처벌에 의한다고 볼 때 높은 점수를 받아야만 부모의 인정을 받는 아동이라면 높은 점수가 자기 강화의 내적 기준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반듀라의 사회학습 이론은 인지적 요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행동을 학습하기 위해서 모델의 행동을 기억하는 것, 자신의 기대 수준에 따라서 행동을 하거나 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인지적 요인이 작동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은 사고 과정보다 인간 행동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행동의 학습, 강화의 역할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행동주의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행동주의 상담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살펴보면 행동주의 이론에서는 아동의 부적응을 아동이 일상생활에서 잘못된 행동을 학습하고 적절한 행동을 학습하지 못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부적응적 행동을 없애고 적응적 행동을 배우도록 하는 것을 치료의 목적으로 삼습니다. 행동주의 이론을 적용한 치료를 행동치료라고 하며 임상 장면에서 광범위하게 적용됩니다. 행동치료에는 아동의 부적응 행동을 수정하는 데 초점을 두며 아동의 내면의 동기나 욕구에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감소시키고자 하는 행동과 습득시키고자 하는 행동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치료 목표로 삼고 감소시키고자 하는 행동에 대해서 소구 방법을 학습시키고자 하는 행동에 대해서 강화 방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상담 목표를 설정하게 되는 것은 상담자와 내담자가 협력하여 수정해야 할 행동을 정하게 되는데요. 내담자가 아동인 경우에는 상담 목표 설정에 부모가 참여하게 되고 변화시켜야 할 행동, 문제 행동과 달성해야 할 목표 행동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하게 됩니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상담 목표를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래야 치료 중에 변화된 행동을 통해서 치료 효과를 인식할 수 있고 치료 동기가 높아집니다. 문제 행동을 명확히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달성해야 할 목표 행동에 도달하기 위한 행동들은 작은 목표로 나누어서 하나씩 이루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수업 중에 돌아다니는 아동이 40분 수업 중에 한 번도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수업 중에 자리를 떠나지 않고 앉아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 행동이지만 단번에 될 수 없습니다. 우선은 10분 동안 계속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목표로 점차 앉아 있는 시간을 늘려가는 것으로 목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문제 행동이 여러 개의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리고 한 번에 한 가지의 문제 행동 개선만 목표로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해 행동, 물건을 던지는 행동, 사람을 때리는 행동의 주요 문제를 보이는 아동의 경우에 자해 행동을 그만두도록 하는 목표를 세웠으며 그 외에 물건을 던지는 행동과 사람을 때리는 행동에 대한 계획은 나중으로 미루게 됩니다. 자해 행동을 그만두게 되면 다음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동을 목표로 하게 되고 이런 방법으로 문제 행동을 하나씩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됩니다. 행동의 평가는 목표 행동이 세분화되면 문제 행동의 발생 빈도나 강도 또는 지속 시간을 측정합니다. 치료가 시작되기 전에 측정한 문제 행동의 정도를 기저선이라고 하는데요. 기저선은 문제 행동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나타내는 자료가 됨과 동시에 치료 후의 행동의 비교하고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객관적 자료가 된다고 합니다. 치료 기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체계적 둔감화, 조작적 조건 형성의 원리, 모델링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체계적 둔감화는 공포와 불안을 치료하는 데 적용하고 접근하는 중 하나의 체계적 둔감화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체계적 둔감화는 노출 치료로 알려져 있는데요. 반사적으로 공포를 유발하는 무조건 자극이 중립적인 자극과 연합되어서 중립적 자극이 공포를 유발하는 조건 자극이 됩니다.
조작적 조건 형성의 원리는 아동이 이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학습하게 된 것을 보고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 대신에 바람직한 행동을 학습하도록 하는 것이 행동 수정의 목표가 됩니다. 아동이 큰 소리를 지르고 요구하면 부모는 이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해당이 되고, 그 보상적인 부분 때문에 아이의 행동이 자꾸 형성이 이루어지는 것이겠죠.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아동은 공격적인 행동 부모를 점점 더 과격하게 발전시키게 됩니다. 모델링은 사회학습 이론에 근거한 치료 방법의 한 방법이고, 아동에게 적응적 대처 방법을 보여주기 위해 사용하게 됩니다. 아동이 관찰하도록 하는 모델을 실제로 하거나 화면에서 보여주는 상징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든 상징적으로든 특정 행동을 단순히 보여주기만 해도 혹은 자신의 행동을 언어로 표현하는 것을 모델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모델링입니다.